2023년 7월 7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검 특활비 29달간 292억 수사 기밀 빼곤 내역 소상히 밝히라,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일부 공개됐다. 그러면은 일부 공개됐다 이렇게 보면 검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공개됐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법이지만 이 사설은 문장의 그 기교가 압축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되다 라는 그 피동형 그 어미가 사용됐을 때 이게 검찰이 아직 안 내놨구나,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공개 안 했는데 왜 공개됐을까? 그러면 공개당하거나 공개돼야만 할 어떤 강제력이 행사가 됐구나,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이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필요한 정보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기간이 29개월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개월간 사용된 특활비는 총 290억여 원으로 월평균 약 10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29달 동안 292억 원 뒤에 여가 붙었으니까 292억 원보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292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균등 29개월 분할을 해버리면 한 달에 약 10억 원씩을 썼다. 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한 달에 10억 원씩을 썼다. 그러면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정보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썼는데 이 중 156억 원은 대검찰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검찰청이나 부서 등에 지급했다. 그러면은 292억 원이 넘는 돈 중에 156억 원을 매달 지급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 136억 원은 수시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사용됐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그 국어 문법으로 그 뜻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됐다라는 것은 사용했다라는 것과 구분이 되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검찰총장이 책임을 진다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이 내놓은 특활비 사용 증빙 자료를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궁금해했던 내용이 여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어째서 검찰의 사용 지출 내역 일부가 공개됐을까 했는데, 시민단체가 분석해서 공개하니까
검찰의 내역이 공개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떻게 했는가?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사용 증빙자료를 분석을 했다. 그러니 상당한, 우리가 흔히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파쇄된 문서를 다시 정리한다 할 때 그 노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용 증빙 자료를 그야말로 그 발로 뛰어서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 왜냐하면 검찰은 특활비 내역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단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용 증빙 자료, 이거는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들의 그 지출 내역 일부가 공개돼 버린 이런 결과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또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 정보 수집에 준하는 그와 그 견주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정 활동을 위해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에 배정되는 예산이다. 이제 특활비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하나 이런 암흑 속에 있는 영역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러면 더 밝은 그런 행정 집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특활비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특활비 자료를 공개한 것은, 그러니까 아마 자료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공개한 것은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부 패소해서 자료를 어떤 부분만 공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지출 내역도 일부만 산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날짜와 금액, 이런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했을 뿐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등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아직도 아마도 재판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그 법원의 판결에 불성실하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응했던 것인가, 그것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는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제 기밀을 요하는 직무, 그러면은 검찰의 모든 직무가 기밀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전면적인 기밀은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이 이렇게 돼버리면 내용, 명목, 사용자 이름을 100% 안 밝힌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안 밝힌 것은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이라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결국 100%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 돼서 이제 이러한 검찰의 설명은 단번에 깨지는 겁니다. 이제 사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 범위에 제한을 둔 이유는 마약이나 폭력 조직 등 철저한 보완이 필요한 수사와 관련된 자료까지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분까지 모두 비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이 사설에서도 이제 이 사설이라는 것은 회사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언론사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활비를 사용해서 그것으로 수사를 하는 장비를 산다든지 그 수사 업무에 직접 쓴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보면 특활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특활비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기에서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기밀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검찰이 주장한 이 내용은 구멍 하나만 뚫으면 다 바람이 빠져버리는 풍선 같은 그런 주장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명목과 사용자 이름, 내용을 숨기는데 100% 숨겨버렸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사설은 지금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범위로 예외를 인정한 건데 검찰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기밀과 무관한 분야에 관해서는 각 검찰청이 특활비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찰총장이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는 것은 가령 이렇게 넓은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봅시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을 지금 색을 바꿨습니다. 이 중에 6줄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만 있으면. 그런데 7줄을 다 제외해서 공개 안 하겠다 해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이 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숨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러면 강제로 공개하게 해야 하겠는가? 법원의 재판은 재판 그대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그 효과를 부정하는 이런 짓을 했다 한다면 이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활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국민이 그냥 궁금해서 이래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모든 것을 밝힐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알 권리 주장은 전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인 국민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범위까지는 공개하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앞서서 그냥 특활비라고 하는 것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검찰의 특활비를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든 대통령이든 이들은 공무원이고 국민의 일꾼이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에 그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아무 그 근거가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역시 그들이 공무원이다, 국민의 일꾼이다 하는데 근거해서 다시 이러한 돈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용돈 준다 하는 개념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 없이가 아니고 그 특활비의 개념 자체에 이미 그 제한이 들어있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그 임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제한 없이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원칙에 가까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전 국가정보원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하나만 썼지만 3명을 이렇게 나란히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부호가 없는 게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냥 중간점도 없고 아무 그 표시 없이 이렇게 나열을 해도 좋은가, 이 부분은 좀 미진해 보입니다. 이 전 국가정보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확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만 봐도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우리가 보통 이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청와대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 이 상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그들이 쓸 수 있는 특활비는 대통령의 그 청와대라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에게 이렇게 봅시다. 대통령에게 넘겨줘서 쓰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유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에서 쓸 수 있는 특활비만 쓸 수 있고, 거기에서 쓰는 특활비는 다른 어디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쓰면 그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 사람의 그 청와대 특활비 상납 혐의, 이것을 수사한 것을 가리킵니다. 혐의라는 단계는 수사기관, 지금 같으면 경찰, 검찰 이렇게 갈 것이고, 유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사법정보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 이게 절차가, 선우가 어떻게 되고 관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게 이 문장입니다.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정작 자신의 특활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행위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번에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하는 정면적인 그 법 저항적인 태도와 실제로 법을 또다시 무시한 그런 그 법 배반적인 태도를 검찰이 보였다 하는 것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특활비를 이렇게 상납해서 유죄가 확정되도록 했을 때는 검찰이 이게 유죄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해본 결과 이러한 행위, 특활비 상납이라는 행위를 수사해보고 우리는 이게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유죄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기소입니다. 즉 그것을 했던 검찰이 검찰 자신의 특활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다. 이러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극적이다. 이게 이제 역시 법적인 개념으로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렇게 봐서 소극적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덧셈 뺄셈을 하면 뺄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yes, no로 이야기를 한다면 no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에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그 판결의 집행에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다.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활비 관리 강화 이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대검이 대검찰청에서 쓴 74억 원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특활비 관리 강화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리걸마인드라든지 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 강화를 한다고 해서 지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키는 그런 관념은 아닌 겁니다. 원래 특활비는 이러한 것이고 특활비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에 기초한 모든 이러한 금전 지급, 금전 사용하는 것은 그 내역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관리 강화 이전이니까 좀 대충 위반한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내놓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폭의 논리다.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검찰이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빼고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검찰 하면 정의검찰이라고 하는데 정의 떼고 보더라도 준법 국민이 봤을 때 당당하지 않고 마치 범죄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은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쓰여서는 안 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쓰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거 참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우리가 참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 그 은행원들이 저녁 퇴근을 할 때 10원짜리가 안 맞아도 그 계산을 다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철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살림살이, 정부의 돈 계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한 푼도 허술하게 쓰여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남기고 그것을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결된 지점들이 가령 위에서 물을 부으면 저 끝에 정말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데까지 그냥 쫙 연결이 돼서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게 법치행정입니다. 제대로 돼 있는. 그리고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걸 그냥 앉아서 한 번에 전국에서 쓴 예산, 1년 동안 한 회계년도 안에 쓴 예산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시스템인데, 거기에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그런데 법원에서 그래도 좀 최대한 공개하라 했는데 거의 모조리, 그러니 무슨 몸통의 한 부분만 보여주고 얼굴과 꼬리와 손발은 안 보여주고 뭐 등에서 한 뼘 정도 보여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예산 사용 내역이 가급적 자세히 공개돼야 한다. 이제 사설이니까 부드럽게 쓴 겁니다. 예산 사용 내역이 가급적이 아니고 예산 사용 내역은 원칙이 전면 공개입니다. 그 중에 법원의 뜻도 그것이 아닙니까? 그 공무수행의 공익을 위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이 국가의 이익은 공무원 집단이 아니고 5,100만 국민을 뜻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개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최소 범위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급적이라는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원칙적 공개, 예외적 제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모든, 특히 지금과 같은 정부 기관들, 여기에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사법정부의 판결에 반기를 든다든지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